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못 알아보세요. 뭔가 이상해요.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괜히 건드리지 말고 그냥 두자. 어머니, 이 약봉지는 뭐예요? 기억력 감퇴 유도제라고 써 있는데, 뭘 봤다는 거야? 남의 집 찬장을 뒤지고 다녔다는 거야? 일기장도 봤어요. 아버지 외도도 어머니가 겪으신 일도 다 알았어요. 그래, 내가 넣었어. 매일 아침 된장국에 조금씩. 어머니, 왜 그런 짓을? 그 인간,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평생 나 혼자 살았다고. 내가 너를 그렇게 외롭게 했단 말이야? 과연 이 가족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북 청도의 작은 마을, 해가 채 뜨기 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이만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만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낡은 고무신을 신고 뒷마당으로 향합니다. 감나무 밑을 천천히 돌며 열매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또 일찍 일어났구나. 만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감나무 가지를 어루만집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나무들은 그에게 오래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아직 덜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만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부엌에서는 김순애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70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억척스러운 그녀는 된장국을 끓이며 중얼거립니다. 이놈의 노인네, 또 숟가락 놔두고 나갔네. 식탁 위에 놓인 수저를 보며 혀를 찹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만 순애는 여전히 잔소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만수가 부엌으로 들어오자 순애는 뜨거운 된장국을 그릇에 담아놓습니다. 밥 먹어라.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인 정이 묻어 있습니다. 만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밥상 앞에 앉습니다. 말수가 적은 그는 항상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어제 정우가 전화했더라. 순애가 말을 꺼냅니다. 바쁘다고 하던데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다고. 만수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국을 떠먹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바쁘겠지. 서울에서 사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하지만 요즘 만수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도 점심때 되면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제 무엇을 했는지도 가물가물하고 가끔은 이웃 사람들의 이름도 헷갈립니다. 당신 또 밥 먹었는지 잊어버렸지? 순애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아까 점심 먹었다고 하더니 또 배고프다고 하네. 만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긁습니다.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순애는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물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지고 만수는 다시 감나무 밑으로 나갑니다. 혼자 남겨진 순애는 밥상 앞에 앉아 혼잣말을 합니다. 기억을 잃고 나면 사람도 잃는 거야. 그게 버리겠지. 저녁이 되면 정우에게서 안부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정우의 목소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 통화는 항상 짧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 너도 몸 조심하고. 만수는 간단히 대답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언제 한번 내려온다고 하던데? 순애가 묻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더라. 바쁘다고 하니까.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서울에서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아들이 얼마나 바쁠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두 노인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만수는 감나무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순애는 내일 아침 먹을 밑반찬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평범하고 잔잔한 시골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달 후, 정우 부부가 오랜만에 청도에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한서진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골 특유의 냄새에 코를 찌푸렸습니다. 여전히 불편하네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정우예요. 저예요. 정우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현관 앞에서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눈빛이 어딘가 멍해 보였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누구지? 만수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정우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들이에요. 정우요.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순애가 부엌에서 나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아이고, 정우 왔구나. 아버지가 요즘 좀 그래.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정우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기억력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수는 계속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같은 반찬을 계속 집어먹거나 방금 전에 한 말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오늘 감나무에 물 줬나? 이미 3번째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거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치매 검사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치매는 무슨 치매야? 순애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치매가 아니라고. 그냥 좀 건망증이 심한 것뿐이야. 정우는 노인정에서 만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치매 전문의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빨리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노인정 할아버지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한 번만 검사 받아보세요. 별일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우가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더욱 완강했습니다. 도시 병원 같은 데 데려가면 다시는 못 돌아올지도 몰라. 괜히 건드리지 말고 그냥 두자. 이상한 것은 순애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의 상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정우를 알아보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 아저씨는 누구지? 왜 우리 집에 있지? 만수가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정우 말이야. 정우는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증상이 이렇게 심각한데 어머니는 왜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게다가 아버지의 상태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반응이 너무 이상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더 걱정하실 텐데. 정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또다시 정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시죠? 왜 우리 집에 계세요? 정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버지의 상태가 더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다는 듯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증상도 이상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서울로 돌아온 정우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변해버린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만 청도의 그 이상한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정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정보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아버지의 증상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기억력 장애, 인지 능력 저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증상까지 모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치매는 보통 서서히 진행되는데 아버지의 증상은 너무 급작스러웠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화 통화할 때 멀쩡했는데 갑자기 아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정우는 다른 검색어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기억력 감퇴 원인, 농약 중독 증상, 독성 물질 기억 장애. 검색 결과들을 보면서 정우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증상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닐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다시 청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진없이 혼자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만수는 여전히 정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우가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아니라니까. 괜히 병원 가서 이상한 약이나 먹이면 어떡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가 잠시 밖에 나간 사이 부엌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찬장을 열어보니 각종 반찬들과 함께 작은 약봉지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정우는 약봉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약재 같은 것들이 잘게 부서져 있었는데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한약재와는 다른 독특한 냄새가 났습니다. 약봉지에 적힌 글씨를 자세히 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력 감퇴 유도제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이 구할 수 없는 독성 한약재로 구성된 비처방 약물이었습니다. 설마 정우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아버지에게 이런 것을 먹이고 있는 것일까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상황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때 순애가 돌아왔습니다. 뭐하고 있니? 정우는 당황하며 약봉지를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아, 물 좀 마시려고요. 순애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우는 어머니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순애가 된장국을 끓이면서 뭔가를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종이봉지에서 가루를 조금씩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된장국에 뭐 넣으세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몸에 좋은 한약재 조금 넣는 거야. 아버지 기력 보충하라고. 순애의 대답이었지만 정우는 전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병원 가기를 극도로 거부하는 것, 아버지의 심각한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그리고 오늘 발견한 그 약봉지까지. 새벽녘 정우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찬장을 다시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찬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수십 년 전부터 최근까지 쓴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7년 5월 3일이라는 날짜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일기장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기장 안에 모든 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머니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우는 방에서 일기장을 펼치고 어머니의 글씨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7년 5월 3일 마이너스 당신, 그 여자랑 다시 만났지? 나도 다 안다.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는 게 나를 더 미치게 해.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장에 간다고 하면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간다. 나는 바보처럼 모르는 척하고 있다. 아이들 앞에서 싸우기 싫어서. 순애의 고통이 글씨 사이사이에서 느껴졌습니다. 1979년 8월 15일 마이너스 오늘도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아니라 향수 냄새가 난다. 그 여자의 향수 냄새겠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밥상을 차려준다. 정우는 어머니가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1986년 9월 17일 마이너스 감나무 밑에서 우는 내 모습 아무도 몰랐다. 나도 이젠 당신이 아프기를 바라는 내가 싫다. 순애는 수십 년 동안 이런 마음을 혼자 품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1992년 12월 24일 마이너스 크리스마스인데 또 늦게 들어왔다. 정우가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여자를 만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어머니의 절망감이 글씨에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정우는 아버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인자한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거짓말을 쓸 이유는 없었습니다. 2001년 6월 10일 마이너스 정우가 결혼한다고 한다. 행복해 보인다. 나도 한때는 저렇게 행복했었는데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겠지. 어머니의 외로움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더 최근의 일기를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5일 마이너스 그 여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야 끝이 날까?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나를 외면한다.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2023년 8월 20일 마이너스 당신이 그 여자 무덤에 간다는 걸 알았다.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구나. 나는 평생 당신 옆에 있었는데도 한 번도 그런 눈빛을 보여준 적이 없다. 정우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참고 견뎌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3일 마이너스 한의원에서 그 약을 구했다. 기억을 잃게 만드는 약이라고 한다. 나쁜 생각인 건 알지만 당신이 그 여자를 잊었으면 좋겠다. 2024년 12월 15일 마이너스 매일 아침 된장국에 조금씩 넣고 있다. 당신의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다. 미안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해진다. 정우는 일기장을 덮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아버지에게 기억 상실을 유도하는 약을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혼자 견뎌온 배신감과 외로움, 그리고 무시당하는 느낌.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동안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살아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시끄러움 안에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정우는 어릴 때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잔소리를 많이 하고 까칠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방법은 옳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우는 일기장을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순애는 평소처럼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은 이해하지만 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하면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정우는 하루 종일 어머니의 일기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 어머니의 오랜 고통, 그리고 복수를 위한 끔찍한 선택까지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순애는 평소처럼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가 작은 종이봉지에서 가루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애는 국자를 들고 있던 손을 멈추고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야기? 아버지한테 뭘 넣고 계시는 거예요?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몸에 좋은 한약재 넣는 거라니까. 어머니, 저 다 봤어요. 찬장에 있던 약봉지도 보았고. 정우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순애가 끼어들었습니다. 뭘 봤다는 거야? 남의 집 찬장을 뒤지고 다녔다는 거야?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일기장도 봤어요. 아버지 일도 어머니가 겪으신 일도 다 알았어요. 순애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뭘 봤다고?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이 들통난 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왜 그런 약을 쓰는 거예요? 기억을 잃게 만드는 약을 왜 먹이는 거예요? 정우의 질문에 순애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부엌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하세요, 어머니.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정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순애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그래, 내가 넣었어. 매일 아침 된장국에 조금씩. 순애의 목소리가 부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인간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평생 나 혼자 살았다고. 정우는 어머니의 절규를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프시잖아요. 아프다고? 나는 평생 아팠어.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매일 밤 다른 여자 생각하면서 내 옆에 누워있는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단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어. 그 여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했고, 아이들 앞에서는 좋은 엄마인 척해야 했어. 어머니. 정우가 말을 걸려 했지만 순애는 계속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혼자였어. 남편은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지. 그런데 그 여자가 죽고 나서도 무덤에 가서 꽃을 갖다 놓더라고. 나는 평생 한 번도 그런 대접 못 받았는데. 그때 만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애와 정우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아내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외롭게 했단 말이냐?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순애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다가오며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들었다. 내가 나한테 그런 약을 먹였다는 것도. 부엌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못된 남편이었구나. 순애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이미 다 늦었어. 나는 이미 망가진 사람이야. 만수는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순애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지 마. 이제 와서 동정하지 마. 하지만 만수는 계속 다가갔습니다. 동정이 아니야.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거야.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만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면 늦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밤새 울다가 새벽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정우는 급히 아버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만수는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실신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순애는 병원 복도 끝에서 남편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원망과 분노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곁에 가보세요. 정우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저기서 보고 있을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틀 후 만수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는 정우를 알아봤습니다. 정우야, 너구나. 놀랍게도 기억이 많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독성 물질의 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기억력이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기분이 어떠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기억나고 있어. 내가 얼마나 못된 남편이었는지도 말이야. 만수는 정우에게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정말 사랑했었어. 하지만 그게 내 어머니를 아프게 했다는 걸 제대로 몰랐지.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 같아. 아버지. 정우는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평생 말수가 적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보니 가슴이 아프더라.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집안일을 다 했는데도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지. 만수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런 약을 먹인 건 잘못된 거잖아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되긴 했지만 이해는 돼. 내가 그만큼 내 어머니를 절망시켰으니까. 순애는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웠던 만큼 이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정우가 순애를 불렀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만수와 눈이 마주치자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도 못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지. 순애는 남편의 사과를 들으며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정신이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아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서로를 미워하지 말자. 우리 나이에 미워하면서 살기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순애는 망설이다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야. 만수가 아들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서로를 너무 모른 거였어. 내 어머니의 마음도 내 마음도 제대로 알지 못했지. 정우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미움과 사랑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지낸 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볼게. 이제라도 서로를 이해해보자. 만수는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1974년 10월 감따다 떨어져서 내 어머니가 팔 다쳤을 때 너 울면서 손수건을 빨아줬지. 기억난다. 그날. 순애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울컥했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 아픈데도 나를 돌봐줘서. 만수가 말했습니다. 순애는 그제야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그만 좀 아프자, 당신. 정우는 부모님이 서로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작점에는 선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만수가 며칠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성 물질을 완전히 빼내고 건강을 회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순애는 매일 병원에 와서 남편을 돌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 시작해보자. 만수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부부가 되어보자.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시도해보자.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만수가 태어난 후 정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기로 한 것입니다. 서진과 상의한 결과였습니다. 시골에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이제 우리가 돌봐드려야죠. 서울로 가자고. 순애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평생 시골에서만 살았는데 도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만수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따라가 보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서울 집에 도착한 첫날, 순애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복잡한 도로, 시끄러운 소음까지.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할아버지 하며 안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부엌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애는 처음으로 만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제 당신 밥은 내가 안 해. 대신 같이 하자. 만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요리를 왜 못할 것 있나? 평생 내가 혼자 다 했는데 이제는 같이 해보자고. 순애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배워보자. 첫 번째 장보기는 서툴렀습니다. 만수는 시장에서 무엇을 사야 할지 몰라 헤맸고 순애는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자는 이렇게 단단한 걸로 골라야 해. 양파는 껍질이 바삭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만수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평생 몰랐네. 장 보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렵긴 뭐가 어려워. 익숙해지면 쉬워.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요리하는 모습은 새로웠습니다.
순애가 된장국을 끓이면 만수는 옆에서 김치를 썰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하려는 만수의 모습을 보며 순애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이건 살리는 국이야. 순애가 된장국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을 아프게 하려고 이상한 것을 넣었지만 이제는 건강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만수는 그 말을 듣고 아내의 손을 덮었습니다. 고마워. 새로운 기회를 주어서. 만수의 말에 순애는 어색해하며 손을 빼냈습니다. 별말 다 한다. 그냥 같이 사는 거지 뭐.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우는 부모님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부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앞치마까지 두르고 열심히 도우고 있었습니다. 아빠, 요리 재미있어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미있어. 할머니랑 같이 하니까 더 재미있고. 순애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우, 서진,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까지. 오랜만에 완전한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든 김치 맛있어요. 손녀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만수는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처음 만든 건데 맛있다니 다행이네. 순애도 은근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화목해 보이세요. 순애는 쑥스러워하며 답했습니다. 뭐가 달라졌다고. 그냥 늙어서 성격이 순해진 거지. 하지만 만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달라졌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의 말에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변화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만수는 작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에게 쓴 편지야. 순애는 놀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언제? 병원에 있을 때 썼어. 평생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써봤지.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만수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당신을 외롭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제라도 좋은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순애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도 참. 순애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편지까지 써가면서.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노인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들, 서로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까지. 밤이 깊도록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만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부부가 되어보자.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1년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아이들과 함께 오랜만에 청도를 찾았습니다. 부모님도 함께였습니다. 서울 생활에 적응했지만 가끔은 고향 땅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감나무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있는 가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감 따주세요. 손녀가 만수의 손을 잡으며 졸랐습니다. 만수는 웃으며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제일 달콤한 감을 따줄게. 예전처럼 민첩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감나무를 잘 다루었습니다. 순애는 부엌에서 손녀와 함께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손녀가 국자를 들고 저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천천히 저어야 맛있어져. 할머니는 요리 정말 잘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 요리 좋아하시죠?
손녀의 순진한 질문에 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엔 할아버지가 나보다 더 열심히 해. 할머니보다 요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놀러 왔습니다. 어르신들, 다시 청춘 찾았네. 이웃 할머니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서울 가서 사신다더니 어떠세요? 다른 이웃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아들, 며느리가 잘 챙겨줘서.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만수도 거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무엇보다 손녀랑 같이 살 수 있어서 좋고. 그런데 두 분이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사이 좋아 보이는데. 이웃의 말에 순애와 만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철이 든 거죠 뭐. 순애가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정우는 감나무 아래에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역시 고향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네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요즘 어떠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만수를 슬쩍 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요즘 이 양반이 요리에 푹 빠져서 나보다 더 열심히 해. 때로는 내가 쉬고 있어도 혼자서 다 해놔. 정말요? 아버지가? 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수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재미있어서 그래. 새로운 요리 배우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내 어머니랑 함께하는 게 즐거워. 당신 또 감 잊어버렸지? 순애가 만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응. 그런데 당신은 못 잊겠더라. 이 말을 들은 순애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뭔 소리야, 이 사람이. 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온 가족이 감나무 밑에서 그네를 탔습니다. 정우가 어릴 때 만수가 만들어준 그네가 아직도 튼튼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그네 내가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아직도 멀쩡하네요. 정우가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래. 손녀가 그네를 타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뿌듯해하며 그네를 밀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거니까 오래 가는 거야. 해가 질 무렵 가족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순애와 만수는 감나무 밑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감나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참 길었다.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순애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 만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잖아. 우리 아직 살 날이 많은데 뭐. 순애가 현실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써왔어. 순애는 쪽지를 받아 읽어보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당신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순애는 쪽지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걸 언제 써왔어? 만수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쓰고 싶어져서. 당신도 나이 들어서 감성적이 됐네. 순애가 농담조로 말했지만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서로 챙기면서. 그네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만수가 써준 쪽지가 감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당신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씨가 노을빛에 물들어 보였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 순애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새 출발이야. 이번엔 제대로 된 새 출발.
만수도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두 노인은 감나무 아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고 감나무 잎사귀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나무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